그 세미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원래대로는 좀 격식들이 있잖아요. 국민의례도 있고. 근데 저희가 실질적인 요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오늘 세미나 있어서 최혜영 의원님하고 또 이종성 의원님께서 지금 나눠드린 자료집에 보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쁜 의정 중에서도 특히 저희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셔서 나중에 저희가 세미나 개최 이후에 이런 성과물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변영찬 박사님이나 우리 패널분들이 계시지만 실제 여가부나 복지부에다가도 저희가 참석 요청을 드렸는데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외부 회의 참석을 이제 하지 말라는 조치로 인해서 죄송하지만 마음은 오고 싶었으나 못 오게 됐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질의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됨을 이제 미리 인지해 주시고, 자,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장애인 다문화가족통합 시대조사 정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변영찬 우리 박사님께서 오늘 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세미나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완전 언택트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세미나인데 굉장히 형식도 좀 자주 보지 못하고 아주 이러한 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가 또 다른 이제 또 강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그런 우리 장애인 분들께서는 이러한 생방송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편안신 상태에서 이런 그 귀중한 세미나를 청취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장애인 연맹 DPI에서 주관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장애인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취약계층 중에서도 또 취약계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애인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인가,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애인 연맹인 DPI에서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태영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소개하신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최혜영 의원님이나 이종성 의원님 같은 분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거는 보통 일반 다문화 가족하고 또 다른 그런 또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정책적인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종합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또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세미나를 우리 김정은 박사님께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계시는 김정은 박사님께서 장애와 다문화 가족의 교차, 또 단절적 삶에 대한 이해와 통계를 위한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옥천군 노인장애인 복지관 권익증진팀의 김양욱 팀장님께서 사례 관계되는 그런 두 번째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를 듣고 패널 토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정은 박사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를 맡게 된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지만 이 온라인 또 상황으로 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이 전달의 그 방법도 색다른 방법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세미나라고 이 자리가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 느낌은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정말 세미나 하는 수업, 예, 그래서 더 열띠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라고 하고 그 제목이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종합 실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오늘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이 자료집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 자료집에서 이러한 정답 내지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세미나 자리인 만큼 저희가 이런 종합실태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좀 심층적인 의견이 함께 모아져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장애 통계를 활용하고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좀 결과와 의미를 갖지 않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질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 단절적인 삶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통계를 위한 부분에서 제가 우리 실태조사에서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좀 고견을 아마 주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궁금증과 고민들을 제가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양욱 팀장님께서 또 실제 이러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미나 제목인데 제가 지금 이 제목처럼 상당히 이렇게 좀 약간 문학적인 제목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들의 가족의 일상과 또 이거를 통계로 들여다보기에는 참 서정적인 내지는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장애가 무엇이고 다문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가 이미 내려지고 있지만 그 다양한 정의와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러한 개념과 정의가 좀 다양하게 조성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이들의 가족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단순히 장애와 다문화 가족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어려움은 이중과 삼중에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중첩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안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둘이 함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어떤 문제 제기와 이 의미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계로 이 그동안 장애와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조명되어 왔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사례로 이들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오신 패널분들과 다른 분들의 좀 이야기를 같이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집에도 좀 되어 있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는 잘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에 관련된 정의는 가장 대표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시행된 지도 꽤 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결혼 이주, 또 이민 여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하는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좀 일정 정도 구축이 되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고도 다른 패널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더 소개해주고 계셔서 저희는 좀 간단하게 이 부분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제2조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 각각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가족을 이야기한다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결혼, 좀 이주, 이민 여성행, 그 다음에 장애인 남편,
그리고 이 둘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사실은 다문화다라고 하는 가족에서 관련된 기본법들이 뭐 예를 들어 제한 외국인 처운 기본법이라던가 국적법이 또 있고 사실은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또 이주 배경의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폭넓게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다라고 했을 때 가족의 일단 당사자인 배우자,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또 이들의 자녀들도 이 다문화 가족의 큰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또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조부모의 어떤 역할과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가족의 형태와 구분해 본다면 다문화 가족에 특히 장애가 있는 이 가족 같은 경우는 좀 3세대의 가족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이전의 다른 가족의 특성과는 다른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뭐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또 통계청에서 이제 외국인 관련한 통계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추이의 동태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현재 이제 최근에 2019년도 다문화 가구원의 현황으로 한번 일부 살펴본다면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결혼의 이민자, 뭐 귀화자, 그리고 자녀, 뭐 기타 동거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주민 현황으로 한번 일부 살펴볼 것 같습니다. 현황은 오늘 패널로 오신 분들께서 또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라 저희는 그냥 이러한 현황들이 조사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보고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서 어떻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통계 내용을 좀 몇 가지 제시해 봤습니다. 최근 다문화 혼인의 추이가 그래도 조금 한동안 초창기 굉장히 높다가 그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최근 그 비중이 조금씩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변함이 없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문화 혼인의 유형의 비중을 본다면 외국인의 아내가 높은 게 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여기서부터 고민이 되는 게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장애가 있는 남편이 그 이민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 장애인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기존의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시각이 될 수 있는데요. 굉장히 편견과 고정관념이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민의 여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의사소통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차별,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녀들 교육과 양육의 어려움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나 종합실태조사에서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들의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 특성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탄력성들 우리가 긍정의 관점에서 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좀 균형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전에 다른 실태조사와 다른 좀 중요한 함의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정말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뭐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 왔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 통계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개입의 방법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미진한 것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미진한 진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들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들에 대한 좀 시각에서 더 폭넓게 어떤 균형적인 시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통계에서는 이런 다문화 가족에 대한 현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해주고 있고 또 실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간에 이 연령 차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평균의 총 연령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뭐 다문화 혼인 같은 경우에 뭐 남성의 한국인 간의 혼인에서는 33, 그다음에 여성 뭐 36.8세, 아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오지만 이제 오른쪽에 부부의 연령 차이 비중을 좀 보신다면 당연히 남편이 연상이고 그 연령은 남편이 40대 중후반의 연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좀 여성들의 연령도 살짝 좀 올라가긴 했지만 20대 후반의 연령에 높아서 여전히 장애인 다문화나 혹은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연령에 따른 어떤 세대나 문화의 차이의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좀 직접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주요한 이 아내의 국적의 어떤 변화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가 가장 많은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그 추이에 따라서 좀 오르락 내리락 좀 과거에 비해서 중국은 좀 줄어들고 그다음 베트남의 그 국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게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장애인 다문화 가족 같은 경우는 이 국적의 문제, 어떤 문화 차이도 굉장히 심각하고 더욱이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해줄 수 있는 인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에서 우리가 좀 종합 실태 조사인 만큼 혼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혼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다문화 이혼 건수가 사실 이제 내국인들 간의 결혼보다 높고 그리고 결혼 기간도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혼의 추이가 뒤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혼의 연령,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 보시면은 다문화 이혼 같은 경우가 8.6년. 사실은 이게 이혼도 법적인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을 봤을 때 다문화 이혼 같은 경우는 재판 이혼의 비율이 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혼인도 사실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매매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의 우려도 있고 또 실제 문화나 연령에 따른 어떤 차이도 염려되고 있고 더욱이 실제 이 혼인의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도 짧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사이에 또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에 대한 문제까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서 보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성인 자녀를 결혼시키고자 하는 이 영향력과 어떤 서포트에 좀 그 지지의 의지가 강한 시댁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가족의 이 당사자만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와 또 3세대가 얽혀있는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교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유형별의 어떤 비중을 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연도별로도 굉장히 짧은 결혼의 어떤 그 평균 기간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와중에 이제 다문화의 출생 추이가 우리나라 인구학적으로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다문화 출생의 어떤 높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인구 차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지나 어떤 이런 보호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출생과 양육과 보호가 계속 연속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문제점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문화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사실 배우자의 연령 차이가 높기 때문에 일명 예를 들어 뭐 국내 이제 예를 들어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도 연령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더 일찍 사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문화 사망자 수가 지금 보시면 표 3에서와 같이 사망자 성비도 남녀를 본다면 다문화 가족 내 사망을 보면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다문화 가족이 결국은 이들의 문제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분화되는 가족의 문제나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먼저 사망하게 되면은 한부모 가족으로 또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가 또 조부모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또 조손 가족으로 이들의 자녀를 조부모가 대신 양육하게 되는 이런 조손가족의 문제로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 안고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에 대한 개입을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힘들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있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공감하지만 과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종합적인 실태조사로서 담아내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또 굉장히 왜 그동안 선행연구가 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점들이 장애와 그리고 다문화가 모여진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장애의 문제와 어떤 다문화 가족이 두 개의 문제가 합쳐진 이들의 문제다라고 단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복잡하다, 굉장히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과 복잡함 속에서 어떤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세미나에서 좀 이야기가 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로 그동안 일부 장애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좀 소개들과 현황들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들에 대한 가구의 어떤 현황이 그리 큰 전체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계 조사가 갖고 있는 또 조사의 한계도 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다문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쪽을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본다면 역시 통계에서 빠지는 가구의 형태.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서 그리고 또 이 장애인 중심에서 바라보는 이들 가족의 문제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장애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이들의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정의 내려져야만 할까, 그게 바람직할까 라고 하는 정의도 좀 고민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번 저희가 실태조사에서는 많은 전수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실태조사가 이미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우리가 장애인과 어떤 다문화의 보다 적절한 방향에서 실태조사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영역들을 우리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담아내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어떤 가구의 형태가 높고, 그리고 동구에서의 어떤 비율들, 그 다음에 가구 소득도 조금 저소득에서 이런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 현황으로 발견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구원과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관계도 뒤에서 또 우리 패널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로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조금 가볍게 일단 제 부분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좀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어 왔고 선행 연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선행 연구의 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도 뒤에 우리 패널분께서 자세히 또 얘기를 주시겠지만, 일부 대표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이제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앞서 보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좀 차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연령, 장애 정도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 다음에 국외의 어떤 배우자의 출생 여부, 그 다음에 장애 정도가 중증이 조금 더 높은 것,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출생의 경우에 베트남 순으로 높다라고 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이런 정도의 간단한 실태조사 현황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참고를 했던 부분은 경기도복지재단에서 2011년도에 경기도 내 116명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의 조사 결과를 본다면 앞서 보셨던 통계와 좀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통계의 표본의 한계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한 가지 우리가 얘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은 그 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 유형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합실태조사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체장애 유형에서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형태가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도 짐작은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이 장애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15개 장애 유형의 어떤 장애라고 하는 남편의 경우에서도 어떤 장애로 우리가 장애인 남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장애라고 했을 때 반드시 남편만 이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해당이 되느냐? 여성인 경우는 또 어떨까? 그리고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장애인 다문화 가족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장애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과연 가구의 구성원에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게 우리의 이 실태조사 그리고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CRPD에 근거해서 이러한 통계를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정말 더 소외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욕구나 문제를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 통계의 CRPD에 근거한 통계 활용과 접근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이런 얘기가 더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라고 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이 둘의 교차가 사실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각각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또 산재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금 담아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아내는 목적을 고민하다 보니까 몇 가지 주요한 어떤 쟁점 내지는 또 이러한 쟁점이 대안과 어떤 개입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오늘 좀 해소가 되고 정리가 됐을 때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의 어떤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선행연구나 그동안 조금 간헐적으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다문화, 장애가족 뭔가 용어도 이게 지칭하는 것들이 좀 조금씩 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장애인 가구원 뭔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통계 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과 조작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린 장애인 복지니까 장애인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또 다문화 가족의 입장에서는 다문화 장애인 가족 뭔가 약간의 입장에서 서로 상의해요. 그래서 이러한 또 부처 간에 내지는 또 서로의 필드에서 갖고 있는 용어나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번 통계에서 좀 개념과 조작적인 정의를 한번 그 기준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그 표본의 수는 적지만 과연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CRPD에 근거해서 더 적절할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15개 장애 유형의 배우자인 남편을 아니면은 그 가구원 중에 장애가 있는 가구원 아니면은 내가 우리가 워싱턴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걸로 장애가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 이런 정도로 한번 우리가 파격적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애의 기준과 지금 두 번째 다시 이 장애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조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통계의 목적,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과 정책적인 함의를 어떻게 목표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저희끼리 이런 진지한 토론과 논의는 굉장히 의미 있지만 또 정책적인 어떤 책임과 그 전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어쩌면 더 편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더 강하게 촉구해야 될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가 사실은 이게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많은 통계 지표들이 있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급적 다습하려고 하진 않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논의가 좀 정리가 된다면 적은 수의 표본의 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조금 피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고민에 아직 정답이나 가이드를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이제 김양욱 팀장님께서 사례로 살펴보는 장애와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공감을 더 크게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이어서 사례는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